마이오가 동계올림픽 알파인 스키 남자 슈퍼 대회전에서 1분 19초 94의 기록으로 우승을 차지하며 이 종목 2연패를 달성했습니다. 2014년 소치올림픽 활강, 2018년 평창올림픽 슈퍼 대회전 우승자인 마이오는 슈퍼 대회전 타이틀 방어에 성공하면서 자신의 세 번째 올림픽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크로스컨트리 여자 스프린트 프리 예선전에서 스웨덴의 조나 선들링이 1위를 기록한 가운데 우리나라의 한다솜과 이의진이 3분 51초 34, 3분 52초 05로 각각 75위와 77위를 기록해 30위까지 주어지는 결선행 티켓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한편 이채원은 컨디션 난조 속에 오는 10일에 있을 여자 10km 클래식을 준비하기 위해 기권했습니다. 강하게 스위핑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가대표 선수단의 값진 땀을 응원합니다.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특집 방송. 뜨거운 겨울, 여기는 베이징입니다. 네, 베이징 현지에서 전하는 올림픽 소식, 뜨거운 겨울, 여기는 베이징입니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황당함을 넘어서 좀 충격적이었죠. 쇼트트랙 이야기를 오늘 좀 나눠볼까 합니다. 현지에서 취재 중인 문화일보 정세영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정세영 기자, 안녕하세요. 정세영 기자. 네, 지금 연결이 고르지가 못했습니다. 예,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베이징에 있는 정세영 기자는 잠시 후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 남자 스피드 스케이팅 1500m 예선이 있었는데요. 김민석 선수가 마지막 바퀴를 방금 끝냈습니다. 김민석 선수 현재 1분 44초 24의 기록으로 현재 모든 선수들 중에서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상황에서 올림픽 신기록을 낸 상대 선수와 약간의 지금 결전 도중에서 실력이 좀 조금 늦게 들어왔는데요. 그래도 잘했습니다. 현재 예선 3위를 차지한 김민석 선수였습니다. 어제 쇼트트랙 여자와 남자부 준결승과 준결승 상황이 있었죠. 예, 그 상황에서 석연치 않은 판정으로 우리나라 선수들이 모두 예선 탈락을 했습니다. 어제 밤부터 오늘 정말 저희 방송 시작하기 전까지만 해도 모든 채널과 미디어에서 좀 공분을 샀었는데요. 그 이야기를 현지에서 취재 중인 문화일보 정세영 기자와 연결해서 좀 자세히 나눠보고자 했습니다. 편파 판정이 좀 심했죠. 네. 베이징은 현재 지금 연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잠시 후에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정정당당한 중국 대표팀의 모습 좀 보고 싶습니다. 올림픽 정신을 보여줬으면 하겠고요. 한국 선수단의 첫 메달을 기대하면서 문화일보 정세영 기자와는 잠시 후에 다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의 감동적인 순간을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박태원의 스포츠. No problem. 네, 베이징 현지에 있는 정세영 기자와 연결이 고르지 못한 전 청취자 여러분들의 다시 한번 양해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이야기를 종합대 때만 볼 수 있는 조합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기자와 이 작가입니다. 일간스포츠의 김지한 기자, 그리고 스포츠의 우리 이유미 작가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라고 해야 하는데 네. 밤사이 좀 안녕하지 못하셨습니까? 네, 그러니까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네. 쇼트트랙 편파 판정, 이게 아주 지금 인터넷을 달궜습니다. 딱 이 단어가 엄청 많이 나왔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두 분?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런 상황이 벌어질 것을 사실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했어요. 했죠, 사실. 했죠. 예. 네, 뭐 취재 현장에 간 취재 기자들도 그렇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선수단도 분명하게 어느 정도 대비를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대회 거의 초반에 지금 벌어진 상황이 됐잖아요. 네. 혼성 계주 때도 이제 그런 상황들이 있었고 어제 있었던 경기들도 마찬가지였고 사실 올림픽을 즐긴다는 거는 이 정정당당한 승부 그리고 공정한 룰 속에서 펼쳐질 때 가능한 것인데 지금의 이 상황은 참 여러모로 좀 보기 좋지 않아서 참 안타까웠고요. 또 특히나 이를 좀 방관하는 듯한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 국제 빙상연맹 이 ISU의 태도에 또 좀 분개를 하는 그런 또 좀 마음이 좀 듭니다. 어쨌든 더 이상의 피해를 네. 막아야 되는 거는 선수단과 대한체육회의 몫이고요. 지금 제가 봤을 때 가장 필요한 것은 선수들의 사기를 더 끌어올리는 것. 특히나 이 박장혁 선수가 또 부상을 당했잖아요. 네. 왼손에 다치는 부상에 좀 많이 좀 안타까워하는 그런 좀 반응들이 있는데 이 시간에 누구보다 힘들어하고 있을 우리 선수들에 대한 이 심리적인 지원 또 거기에 대한 또 응원이 지금은 아주 필요한 때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선수 단장이 공개적으로 항의를 하는 그런 기자회견까지 열었잖아요. 네. 근데 사실 그게 뭐 그렇게 항의를 하고 ISU는 그 항의를 받지 않겠다 뭐 이렇게까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판정이 번복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긴 이때까지 하지만 그래왔고요. 네. 그렇게 항의를 해줌으로써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수 있도록 한 압박이 될 수 있거든요. 다른 심판들에게도 중국 대표팀에게도 그리고 우리 선수들에게는 조금 더 위안을 삼을 수 있는 우리 뒤에서 선수단이 바치고 있다. 응원해주고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징적인 의미라도 해야 되는 것이었고요. 네, 그래서 그게 다음 경기는 좀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박장혁 선수 같은 경우는 뭐 보도에 따르면 네. 10반을 넘게 꿰맸다고는 하는데 네. 출전은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는 있거든요. 예.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전 진짜 어젯밤에 경기를 보면서 정말 이러지는 말자. 그렇습니다. 이건 네. 너무 선을 넘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스포츠를 좋아하고 그걸 응원하는 이유는 그리고 감동받는 이유는 정정당당함 그리고 페어플레이가 적어도 다른 분야는 모르겠지만 스포츠만큼은 마지막 보루로 살아있기 때문에 스포츠를 사랑하고 응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이건 지금 정정당당하지 않다는 생각이 너무 들었고 뭐 우리나라도 황대현 선수나 이런 선수들이 피해를 봤지만 헝가리 선수들 같은 맞습니다. 경우도 예. 너무 황당할 거 아니에요. 그 선수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거의 중국 선수가 몸으로 팔로 밀어서 거의 나동그라지는 그런 상황이 헝가리 선수가 됐는데 이 선수는 실격을 당하고 네. 중국 선수는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 보니까 이건 정말 아닌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 이쯤 되면 이제 좀 더 강력한 좀 심판에 대한 뭐 예를 들면 지금도 비디오 판독을 하지만 그거보다 좀 더 강력한 무엇인가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면 네. 올림픽 종목의 존폐 위기에 놓일 수도 있어요. 아니 쇼트트랙이. 이게 지금 20년 전에 솔트레이크 시티 동계올림픽 때 이제 김동성 선수와 오노 선수의 이제 그런 일이 있었고 네. 이제 20년 뒤에 ISU에서는 계속 뭐 비디오 판독 시스템도 바꾸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공정하게 치르려고 한다라고 하지만 또 이렇게 개최국과 관련한 이런 판정 문제가 판정 시비가 또 붙었잖아요. 이런 부분까지 됐다면 ISU도 마찬가지고 뭐 더 나아가서는 뭐 IOC라든가 이런 좀 이 국제 단체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좀 논의하고 검토를 해야 하지 않겠냐. 이런 공정한 이런 이 경기 룰과 관련해서 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누가 봐도요. 그 동영상을 다시 보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이건 누가 봐도 누가 잘못했는지 아는데 네. 하필 이런 시비가 꼭 개최국의 편을 들어준다. 이건 약간 계속 이게 또 일이 반복되고 이거 좀 문제가 있어 보이고 어떻게 보면은 어떤 분들 그래요. 정말로 이 작가님처럼 쇼트트랙 종목 자체를 올림픽 종목에서 대체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뭐 이러한 약간 우리의 분노를 이상호 선수가 달래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네. 예선을 1위로 통과했잖아요. 그랬죠. 그랬는데 아쉽게도 4강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선에서 특히 1차 시기에서의 레이스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니까 39초 96 그러니까 모든 선수들 중에서 유일하게 40초 안쪽에 그런 기록을 세웠고요. 그래서 2차 시기에서 40초 48까지 기록을 해서 1, 2차 합계 1분 20초 54 전체 1위로
토너먼트에 진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 금요일 이제 개막 특집 때 이 시간을 통해서 이 토너먼트 변수가 있을 것이다. 네.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국은 이 8강전에서 이 러시아 올림픽 위원회의 이 빅토르 와일드 선수, 이 선수도 굉장히 경험이 많은 선수거든요. 그렇죠. 이 선수와의 레이스에서 단 0.01초 차로 밀리면서 아쉽게 이제 패배를 겪었습니다. 이상호 선수가 세계 랭킹 1위였기 때문에 이 코스를 선택할 수 있는 네. 그 우선권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본인한테 또 굉장히 이 유리했던 이 레드 코스를 선택을 해서 자신감 있게 레이스를 펼쳤는데 결국은 0.01초 차로 아쉽게 4강 티켓을 내줬고 메달 획득에 아깝게 실패했습니다. 그 레드와 블루 코스를 선택을 할 수 있어서 이제 본인은 레드 코스의 설질이 조금 좋은 편인 것 같아서 선택을 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승률에 큰 차이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어떤 면에서는 운도 좀 따라야 하는 게 토너먼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사실 평창 때 4강전에서 이상호 선수가 0.01초 차로 승리하면서 결승에 올라갔었는데 이번에는 0.01초 차로 졌거든요. 0.01초 참 얼마만큼 차입니까? 거의 이게 이 평행대회전에서는 이 스키 날이 있죠. 이 날 마지막 그 끝부분을 이제 누가 먼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이게 갈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평창 동계올림픽 때 같은 경우에는 이상호 선수가 4강전에서 이 레이스에서 밀리고 있다가 마지막에 정말 이 맞아요. 간발의 차로 0.01초 차로 이렇게 뒤집어서 승리를 거뒀는데 이번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이 빅토르 와일드 선수와 정말 이 대등한 경기를 펼쳤다가 말 그대로 이 정도면 깻잎 한 장 차이죠. 네, 이 정도 깻잎 차이로. 한 장 차도 아닌 것 그게 같아요. 올림픽인 거죠, 사실. 그렇죠. 네. 네. 사실 월드컵에서는 이렇게 생각보다 이변이 크게 나진 않았고 그래서 이상호 선수가 계속 전체 1위를 달릴 수 있었는데 이제 올림픽이라는 무대는 또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올림픽 메달은 하늘이 내려주시는 거다. 그러니까 많은 것들이 운도 실력도 모든 게 맞아 떨어져야만 또 딸 수 있는 게 올림픽 메달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이상호 선수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아까 그 쇼트트랙에서 좀 당했던 상처 뭐 이런 걸 좀 이렇게 이상호 선수가 해소해 시켜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했는데 이상호 선수도 본인도 그런 마음이었다고 그래요. 네. 본인도 좀 그런 것들 본인이 해주고 싶었는데 아쉽게 됐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방금 베이징의 정세영 기자가 연결이 가능하게 됐다고 합니다. 현지 상황이 좀 좋아진 것 같습니다. 정세영 기자,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아까는 좀 안 들려서 걱정이 많았습니다. 예, 그래도 저도 걱정 많이 다행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시간이 많이 흘러서 얘기를 좀 빨리 들어볼게요. 네네네. 어제 경기 내용과 판정 논란에 대해서 정세영 기자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베이징 올림픽부터 제가 평창까지 하계올림픽부터 평창까지 올림픽 현장에서 이렇게 꽤 많은 취재 경험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올림픽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개최국인 중국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판정이 이어지고 있고요. 어제 남자 쇼트트랙 1000m 경기가 대표적인 예인데 황대현 그리고 이춘서 선수가 준결승을 각각 1위와 2위로 통과했지만 경기 뒤 비디오 판독에서 페널티를 받아 결승 진출이 좌절됐습니다. 공교롭게도 우리 선수들의 페널티는 모두 중국 선수들의 결승 진출로 이어졌고요. 결승에서도 헝가리 선수가 1위로 골인을 했지만 비디오 판독을 거쳐 무려 2개의 페널티를 받았고 결국 금메달은 중국의 런츠웨이 선수가 차지했습니다. 중국의 다죽이 중국의 동계체전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현장에서 그 경기를 지켜보셨나요, 직접? 그렇습니다. 현장에 있었고요. 딱 쉽게 말씀드리면요. 우리 선수들이 출전하지는 않았지만 어제 여자 500m 결승을 보신 분들이라면 아실 텐데요. 이탈리아의 폰타나 선수가 금메달을 땄는데 황대현 선수와 똑같이 레이스 침투 기술을 쓰고 1위를 했는데 심판진은 비디오 판독에서 아무런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다. 황대현 선수 역시 준결승에서 똑같은 인코스 추월 테크닉을 썼는데 황대현 선수는 실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것만으로도 황대현 선수가 편파 판정에 희생양이 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좀 더 덧붙이면요. 이 대회가 얼마나 좀 황당한 대회냐면 어제 남자 1000m 결승에서 마지막 장면, 중국의 런츠웨이 선수가 헝가리 선수를 잡아채는 장면이 나왔는데요. 하지만 아무런 조치가 없었습니다. 비디오 판독을 몇 번이나 거쳤고 경기장 전광판에도 이 장면이 여러 번 나왔는데 실격 사유가 아니었답니다. 정말 말이 안 나오는 최악의 편파 올림픽입니다. 현장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도 계속 그 경기를 봤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어제 남자 1000m 결승전이 끝난 뒤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판정 결과가 뜨자 관중석 한쪽에 자리를 잡은 헝가리, 이탈리아, 미국, 네덜란드 등 이 중국이 아닌 해외 선수단은 일제히 야유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 야유는 취재석 반대편에 자리한 중국 관중들의 이 환호성에 곧바로 가렸는데요. 취재석의 분위기도 좀 비슷했습니다. 중국 기자를 제외한 모든 국가의 기자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는데요. 심판진의 판정을 이해할 수 없다는 제스처를 모두가 취했습니다. 특히 금메달을 빼앗긴 헝가리 기자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멍하니 이렇게 심판진을 바라보는 장면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반면 중국 기자들은 서로 하이파이브를 나누고 기자석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는데요. 사실 기자석이라는 게 응원석은 아닙니다. 전 세계 각국에서 온 기자들이 자국의 기사를 전송하는 조용한 곳인데 중국 기자들은 다른 나라 취재진에 조용히 해달라는 요청에도 아랑곳하지 않았고요. 짜요, 우리말로 그 파이팅이죠. 박수를 치고 소리를 지르고 참으로 가감이었습니다. 좀 정말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인데 정세영 기자는 어떤 생각이세요? 사실 이 선수들은 4년 동안 올림픽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이 올림픽은 공정이 가장 기본 정신입니다. 하지만 이번 올림픽은 공정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사실 쇼트트랙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에서 어이없는 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끝난 스키점프 혼성 단체전의 경우에는 독일, 일본, 노르웨이 등 여자 선수 5명이 한꺼번에 실격을 받았는데 이들의 실격 사유는 헐렁한 유니폼을 입었다는 이유로 모두 실격 처리됐습니다. 이게 참 주관적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실격 판정을 받은 독일의 알트하우스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난 5일 열렸던 여자 노멀일 경기에서 은메달을 땄는데 이때 이 유니폼을 입었는데 그때는 괜찮고 어제는 실격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독일 감독은 당연히 화났고요. 완전히 미친 짓이라고 조직위를 비난했습니다. 네, 정세영 기자 지금은 쇼트트랙 대표팀 훈련 현장에 가 계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우리 대표팀 선수들 7시 반, 현지 시간으로 7시 반부터 훈련을 시작했는데요. 예, 선수들 많이 걱정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편법 판정이 나오고 또 넘어지는 이런 장면이 나와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오늘 선수들 전체적으로 타는 모습을 보니까 전체도 밝네요. 그리고 훈련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코치진이 선수들을 모아놓고 어떤 이야기를 좀 나누는 장면이 있었는데 박수를 치고 화이팅을 하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네. 박장혁 선수가 부상을 입어서 10반을 넘게 손을 꿰맸다고 들었는데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일단 정확히는 11발을 깨냈고요. 박정훈 선수는 9일 열리는 남자 1500m 경기에 무조건 출전하겠다는 의사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체회에 따르면 내일까지 부상 정도를 체크하고 경기 30분 전까지 출전 선수 명단을 제출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그렇군요. 내일은 정말 정정당당한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을 안고 현지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문화일보 정세영 기자와 말씀 나눠봤습니다. 자, 다시 스튜디오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우미 작가님 그리고 김 기자님. 그 사이 메달이 나왔어요. 그 사이 메달을 획득을 했습니다. 박수 한번. 야, 대한민국 선수단 첫 메달이에요. 네. 좀 뭔가 좀 기분이 그래도 좀 좋아지네요. 네. 예. 스피드 스케이팅 1500m 김민석 선수가 동메달을 획득을 했습니다. 1분 44초 24의 기록으로 땄는데 이 종목에서 평창 때 동메달 딴 선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또 연이어서 메달을 안겼고 이게 어쨌든 첫 메달이라는 것에 큰 의미를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예, 저는 사실 아까 그 정세영 기자 연결이 잘 안 됐을 때 그때 이제 11조 레이스를 뛰는 걸 봤는데 네. 그 같이 레이스를 한 선수가 너무 빨라서 그러니까요. 이렇게 밀리면 네. 메달 순위에 못 드는 거 아닌가 했더니 그 선수가 금메달을 땄네요. 그 선수가 그러니까요. 평창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이고요. 네. 세계 기록 보유자인 아. 선수예요. 그래서 사실 조편성이 잘 됐다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네. 1등을 따라갔으니까.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런 운도 좀 따랐던 그런 것도 있었고 김민석 선수 대단하네요. 정말. 그러니까 김민석 네. 선수가 이 참 의미가 있는 게 네. 이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일본, 중국 이런 선수들이 이 500m나 1000m, 그러니까 단거리에서 상당히 좀 강세를 보였던 반면에 1500m는 유럽
이나 북미 선수들이 사실상 독식을 해왔었거든요. 네. 그런데 김민석 선수가 이 평창 동계올림픽 때 동메달을 땄고 오늘 경기 같은 경우에도 정말 이 11조에서 경기를 하고서 지금 4개 조가 경기를 더 치렀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나 이 중국의 이 링중옌 선수, 그러니까 14조에서 뛴 이 링중옌 선수가 이 올 시즌에 월드컵에서 김민석 선수를 좀 여러 차례 제치는 그런 어떤 모습이 있었는데 오늘 조금 처지는 그런 기록을 냈고요. 결국은 조금 전에 15조 경기가 막 끝나서 지금 김민석 선수가 동메달을 이제 확정짓고 아주 또 이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좀 전에 제가 레이스 때 조금 처지는 모습을 보여서 굉장히 실망한 목소리를 드렸는데 죄송합니다. 네. 예, 첫 메달입니다. 네. 첫 메달을 일단 네. 참 우리- 어렵네요. 네, 스피드 메달 스케이팅 따는 남자 것이 1500m. 이 기운이 내일 예. 쇼트트랙에도 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내일 우리나라는 쇼트트랙에 다시 기대를 걸어봐야겠는데 내일 쇼트트랙은 어떤 종목이 네, 남아있는 내일 쇼트트랙 남자 1500m 준준 결승부터 결승까지 그러니까 이 종목에서 메달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결승전이 이제 밤 10시 20분에 지금 예정이 돼 있고요. 네. 또 여자 1000m 예선 그리고 여자 3000m 계주 경기까지 함께 열립니다. 네. 어쨌든 뭐 계보를 잘 이어가 준 네. 것 같아요. 스피드 스케이팅 같은 경우는 이강석, 이상화, 이어서 이제 김민석까지 계보를 쭉 이어가 주고 있는데요. 네. 앞으로 스피드 스케이팅에서는 메달 획득이 어느 정도나 더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매스 스타트가 있고 팀 추월이 있는데 네. 김민석 선수가 팀 추월 경기에 아마 나설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이승훈 선수와 이렇게 정재원 선수가 있기 때문에 이 선수들의 좀 메달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남자 500m 같은 경우에는 세계 랭킹 8위의 김준호 선수 또 11위의 차민규 선수 이 두 선수가 또 이 평창 때 또 굉장히 떠올랐던 네. 신이었죠. 이 그렇습니다. 선수들이 이 단거리 종목에서 에이스로 지금 거듭나서 이번 500m에 출전을 하는데요. 참고로 이 500m 경기는 12일에 그리고 매스 스타트 경기는 19일에 예정돼 있습니다. 네. 지금 중계 방송이 보이는데 이상화 해설위원이 눈물을 흘리고 있네요. 네. 네. 이강석 의원도 네, 함께 같이. 지금 눈물을 흘리고 흘리고 있습니다. 네. 이 네덜란드는 정말 스피드 강국이잖아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덜란드 선수와 같은 조가 돼서 어떻게 보면 충분히 이득을 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예. 어쨌든 정말 기쁜 소식 우리 전해준 김민석 선수 다시 한번 고맙고요. 사실 저는 오늘 그 남자 피겨를 아주 맞아요. 주의 깊게 네. 봤습니다. 맞습니다. 전 사실 심장이 막 네. 오그라드는 기분이요. 넘어지면 어떡하지? 와, 근데 완벽에 가까운 연기를 했어요. 차준환 선수. 그러니까 차준환 선수의 경기도 주목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 첸과 그 한유유주루. 한유유주루의 대결도 좀 관심을 모았던 경기였는데 이제 아무래도 국내 팬들은 차준환 선수가 넘어질까봐 조마조마하면서 보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쨌든 본인이 할 수 있는 연기를 깔끔하게 하면서 본인의 최고 기록을 경신을 했죠. 그렇습니다. 예, 네. 99.51 쇼트 프로그램 개인 통산 최고 기록을 세우면서 경신을 하면서 4위로 일단 쇼트 프로그램을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거는 4대륙 선수권 우승이 결코 허황된 게 아니었다. 그러니까 정말 이번 이 대회를 통해서 적어도 쇼트 프로그램에서만큼은 본인의 최고 컨디션을 보이면서 이 완벽에 가까운 그런 경기력을 보여줬다는 면에서 내심 또 이 프리스케이팅을 잘 치러내서 또 메달까지도 한번 노려볼 만한 물론 부담을 주면 안 됩니다만 네. 좀 메달을 조금 기대해 볼 만한 그런 어떤 연기를 펼쳐 보였습니다. 오서 코치는 한 6위권이 가능하다라고 예상을 했더라고요. 네, 인터뷰에서. 근데 이제 본인과의 싸움이니까 네. 결국엔 좀 지켜봐야 되고 저는 이제 이시영 선수의 경기도 좀 봤는데 올림픽 무대에 처음 서는 선수거든요. 근데 이 선수가 좀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이 운동을 좀 여러 차례 못할 위기가 있었는데 각종 단체의 지원으로 계속 운동을 했고 네. 올림픽까지 가게 된 선수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고 이제 올림픽을 가다 보니까 이 부분이 좀 부담 아닌 부담으로 또 작용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실수를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65점, 69점을 얻는데 그쳐서 결국 컷 통과에 실패했기 때문에 이 선수는 프리스케이팅을 뛸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고생했고 네. 잘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정말 잘했다고 고생 박수를 보내고 많았습니다. 싶습니다. 그리고 또 네. 저는 정말 반갑더라고요. 우리 브라이언 오서 코치가 네. 이 점프 성공할 때마다 막 네. 환호를 지르는데 예전에 그 김연아 선수 뒤에 있었던 그 모습이 네, 맞아요. 계속 떠오르면서 딱 그 모습 반갑더라고요. 12년 전 모습 그대로 네. 보여서 정말 반가웠다는 그런 팬들도 참 많았습니다. 아니, 근데 약간 한유대
첸의 대결은 좀 싱겁게 끝날 것 같은 분위기로 가고 있죠. 네. 어떻습니까, 지금? 이 첸이 오늘 거의 완벽한 경기를 했죠. 쇼트 프로그램에서만 113.97점을 기록을 하면서 이 한유가 원래 갖고 있던 종전 남자 싱글 쇼트 프로그램 최고 점수를 기록을 했고요. 반면에 이 한유 유주루는 본인이 보여주려고 했던 그런 뭐 점프 기술 같은 경우에도 뭐 이게 점프를 이제 회전수 부족 이런 문제 때문에 결국은 좀 실수를 만회하지 못하면서 쇼트 프로그램에서 8위로 이제 마치면서 좀 차이가 좀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제스런 선수보다 못했네요. 네, 성적이 그러니까 좀 첫 점프를 낮죠. 실패를 했어요. 아, 그러니까 시작이 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쿼드러플 사이코? 네. 네. 그렇죠. 그걸 좀 실패하면서 뛰지를 못했거든요. 뭐 약간 그 얼음에 좀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도 뭐 기사로는 나오던데 그것보다 전체적으로 약간 한유의 컨디션이 좀 저조해 좀 안 좋아 보였다. 보이는 네.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네. 네. 내일 일정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죠. 네, 뭐 쇼트트랙 경기가 있고요. 또 루지 2인승의 박진용, 조종명 선수가 또 출전을 합니다. 그리고 알파인 스키 여자 회전에서도 김소희 선수, 강영서 선수, 그리고 스노보드 남자 여자 하프파이프의 이채훈, 이나윤 선수가 출전합니다. 네, 내일도 선전을 기대하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으로 김 기자와 이 작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도 저녁 8시 30분입니다. 박태훈이었습니다. 스포츠. KBS 58분 날씨. 공기가 한결 부드러워진 하루였습니다. 평년 기온을 회복했고요. 이번 주는 기온이 계속 오름세를 보이면서 예년 이맘때보다 온화할 전망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과 전주가 영하 4도, 대전, 대구 영하 5도 등으로 오늘과 비슷하겠는데요. 다만 아직 한파주의보가 남아있는 강원 내륙 일부와 충북 일부, 경북 북동 산지는 내일 아침에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6도, 세종과 전주 9도, 강릉 제주 10도, 부산 11도 등으로 오늘보다 3도에서 5도 정도 높겠습니다. 내일을 비롯해 주말까지 별다른 눈이나 비 소식 없이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대기는 점점 더 건조해지겠습니다. 지금 서울과 일부 경기도, 충북과 강원 영동, 경상 남북도와 전남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건조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바람도 다소 강하게 부는 곳이 있어서 대형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매우 높은 만큼 불조심